귓속이 간지럽다면 이 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귓속이 간지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좀 가려운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귓속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연기를 감지했을 때 경보음을 울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귀는 우리 몸에서 정말 섬세하고 복잡한 기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각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까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귀에서 가려움증이 계속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귓속 가려움증의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4가지 질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귀가 가렵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첫째, 웨이도염이라는 질병이에요. 웨이도염,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랍니다. 웨이도는 귓바퀴에서 고막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말해요. 마치 동굴의 입구에서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는 터널 같은 개념이죠. 이 통로에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웨이도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염증이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습기예요. 여름철에 수영장이나 바다에 다녀온 후에 귀가 간지러워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웨이도염의 시작일 수 있어요. 우리 귀는 원래 약산성을 유지하면서 세균의 침입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귀에 들어가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 산성 환경이 깨지면서 세균이나 진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깨끗하던 연못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녹조가 생기는 것과 비슷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어폰 사용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귀 안이 습해지고 통풍이 안 되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더군다나 이어폰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세균을 직접 귀에 넣어주는 격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직장인 분이 있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 10시간 넘게 이어폰을 끼고 계셨대요. 처음에는 귀가 조금 가렵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귀에서 진물까지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웨이도염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웨이도염의 초기 증상은 가려움증이에요. 그 다음에는 귀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심해지면 통증까지 생겨요. 더 진행되면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영이나 샤워 후에는 귀를 완전히 말려주는 게 중요해요. 수건으로 귀 입구를 살짝 닦아주고 고개를 기울여서 물을 빼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어폰은 정기적으로 알코올로 소독해 주시고 너무 오래 끼고 있지 마세요. 둘째, 곰팡이 감염, 의학적으로는 이상진균증이라고 불러요. 곰팡이라고 하면 보통 벽이나 음식에 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귀에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평소에도 다양한 세균과 진균들이 살고 있어요. 건강할 때는 이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마치 생태계에서 여러 동물들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균형이 깨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항생제를 오래 복용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면 평소에 조용히 있던 곰팡이들이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에 생기는 곰팡이 감염은 정말 성가셔요. 일반적인 세균 감염보다 가려움증이 훨씬 심하거든요. 마치 모기에 물린 것처럼 긁고 싶은 충동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귀 안을 긁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답답하죠. 곰팡이 감염의 특징 중 하나는 분비물이에요. 보통 하얗거나 노란색의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나와요. 때로는 검은색 점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곰팡이 포자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상태에서 귀가 계속 가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가려움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곰팡이 감염이었어요. 당뇨병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 거였죠. 곰팡이 감염은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치료가 안 돼요.
항진균제라는 특별한 약을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방을 위해서는 면역력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으로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귀를 너무 자주 건드리지 마시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셋째,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정말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때로는 우리 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헤어 제품이에요. 샴푸, 린스, 헤어 스프레이, 염색약 등이 귀에 닿으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귀 뒤쪽이나 귓바퀴 부분에 이런 제품들이 묻기 쉽거든요. 이어폰이나 귀걸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플라스틱이나 금속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런 물질이 귀에 닿으면 가려움증이 생겨요. 특히 니켈이라는 금속은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운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새로 산 이어폰을 사용한 후부터 귀가 계속 가렵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귀에 뭔가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이어폰을 바꾸니까 금세 좋아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이어폰에 들어있는 특정 플라스틱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알레르기성 가려움증의 특징은 특정 물질에 노출된 후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피하면 증상이 좋아지죠. 만약 새로운 제품을 사용한 후에 귀가 가려워졌다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향수나 화장품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들은 바람에 날려서 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민감한 분들은 이런 작은 양으로도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때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보고 문제 없으면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넷째, 귀 피부의 건조증이에요. 피부 건조증이라고 하면 보통 얼굴이나 팔다리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귀 안쪽 피부도 건조해질 수 있어요. 우리 귀 안에는 피지선이라는 기름샘이 있어요. 이 피지선에서 나오는 기름이 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자동차 엔진에 윤활유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 이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에 이런 변화를 많이 경험하시죠. 또한 너무 자주 귀를 파거나 강한 비누로 씻으면 필요한 기름까지 제거되어서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귀가 건조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각질이 생기면서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떨어져 나와요. 이런 각질이 귀 안에서 자극을 주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죠. 건조한 귀는 외부 자극에도 더 민감해져요. 평소에는 문제없던 이어폰이나 귀걸이가 갑자기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갈라진 입술에 음식이 닿으면 따가운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제가 아는 60대 어머님이 계신데요. 겨울만 되면 귀가 가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겨울에만 그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건조한 날씨 때문에 귀 피부도 함께 건조해진 거였어요. 보습제를 발라드리니까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귀 건조증을 예방하려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귀를 너무 자주 파지 마시고 강한 세정제 사용도 피하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도 건조해지거든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오메가3 같은 건강한 지방도 적절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귀 속 가려움증의 4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의 증상과 비슷한 것이 있었나요?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가려움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특히 귀를 계속 긁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한 너무 세게 긁으면 고막에 손상을 줄 위험도 있죠.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가려움증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통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또한 청력의 변화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이 함께 있다면 더욱 빨리 진료를 받으시기 바라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우선 의사 선생님이 이경이라는 도구로 귀 안을 자세히 관찰해요. 필요하면 귀에서 나온 분비물을 채취해서 어떤 세균이나 진균이 있는지 검사하기도 하죠.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세균 감염이면 항생제를, 곰팡이 감염이면 항진균제를 사용해요. 알레르기라면 원인 물질을 피하고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 있고, 건조증이라면 보습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쓸 수도 있어요. 평소에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귀를 너무 자주 건드리지 마세요. 면봉으로 귀를 파는 것도 좋지 않아요. 오히려 귀지를 더 깊숙이 밀어넣거나 귀 안쪽을 다칠 수 있거든요. 귀지는 우리 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세균의 침입을 막고 귀 안쪽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죠. 그래서 적당량의 귀지는 있는 게 오히려 좋아요. 물이 귀에 들어갔을 때는 억지로 파내려고 하지 말고 고개를 기울여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드라이어의 차가운 바람으로 귀 입구를 말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할 때는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같이 쓰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큰 소리로 오래 듣지 마시고 적당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건강 관리도 중요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까요.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귀 속 가려움증, 이제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랍니다.